민지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과 상자 안을 응시하고 있었죠. 주변을 둘러싼 태국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림조차 잊은 채 경악에 찬 표정으로 상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온 며느리가 한국 시댁에서 가져온 선물이 고작 사과 한 상자라는 비웃음은 이미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 상자 깊숙한 밑바닥에는 모두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무게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20년 동안 사과 한 상자로 며느리를 보냈던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깊은 사연이 있었을까요? 민지 씨는 이 비밀을 통해 그동안의 20년 시집살이가 무시가 아닌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될까요?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으로 시집 온 지 벌써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서 고된 시집살이를 버텨낸 그녀의 이름은 파이린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한국 이름인 민지 씨로 불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지 씨는 단 한 번도 고향인 태국 친정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엄격함과 생활고 때문에 감히 친정 이야기를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도연 씨가 어렵게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민지 씨는 기쁨과 동시에 20년 만의 방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민지 씨의 짐을 챙기는 내내 잔소리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집안일도 대충대충 하려 들고 20년 만에 간다고 짐은 왜 그렇게 많으니? 정신 사납게. 민지 씨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친정 식구들을 위해 한국의 귀한 선물을 잔뜩 준비해 주시리라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20년 고생에 대한 작은 보상이라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떠나는 날 아침, 시어머니가 민지 씨에게 건넨 것은 다름 아닌 달랑 사과 한 상자였습니다. 상자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흔한 사과들이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는 무심한 표정으로 상자를 툭 건네셨습니다. 태국은 더우니 한국 사과가 귀할 게다.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그리고 잔말 말고 빨리 갔다 와야 한다. 이 한마디가 민지 씨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고작 사과 한 상자라니. 민지 씨는 시어머니의 야속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꾸역꾸역 참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깊은 속을 알지 못했던 그녀는 그저 자신이 이 집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상자를 들고 쓸쓸하게 대문을 나서는 민지 씨의 어깨는 잔뜩 웅크러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 방문이 부끄러움과 서러움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괴로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하는 내내 민지 씨는 차창 밖을 보며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섭섭함과 친정 식구들에게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과 상자가 그녀의 20년 시집살이를 대변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낡은 상자처럼 자신도 이 집안에서 낡고 가치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민지 씨는 20년의 고생이 고작 사과 한 상자만큼의 가치밖에 없다는 생각에 홀로 고독하게 눈물을 삼켰습니다. 민지 씨는 무거운 사과 상자와 작은 여행 가방을 이끌고 인천국제공항의 수화물 카운터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녀는 빨리 이 짐을 붙이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때 같은 마을에 살던 이웃 아주머니 두 분이 민지 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은 민지 씨의 수화물을 훑어보더니 낡고 초라한 사과 상자를 보고는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것 좀 봐. 20년 만에 친정 간다는 애한테 겨우 사과 한 상자래. 얼마나 무시를 하면 저럴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은 며느리 해외 나갈 때 시계라도 사줬는데 저 집 시어머니는 정말 너무하네. 며느리 체면은 생각도 안 하나 봐. 아주머니들의 날카로운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민지 씨의 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민지 씨는 그 모멸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사과 상자를 버리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시어머니의 체면을 생각해서 꾹 참아냈습니다. 민지 씨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0년 동안 묵묵히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시집살이를 견뎌왔는데 돌아온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웃들의 조롱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집살이가 헛된 것이었나 자책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헌신한 시간이 사과 한 상자의 무게밖에 안 되나? 민지 씨는 속으로 울부짖었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빨리 수함을 붙이는 절차를 끝내고 이 비난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 사과 상자는 민지 씨에게 짐이자 세상의 비웃음을 상징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20년 만의 친정, 방문이 이렇게 비참하게 시작된다는 현실의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민지 씨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까지 이웃 아주머니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민지 씨는 드디어 고향인 태국 시골 친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20년 만에 딸을 맞이하는 친정 어머니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나와 민지 씨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주 여성이 오랜만에 금이 환영했다며 반갑게 맞이하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의 시선은 민지 씨가 가져온 짐으로 쏠렸습니다. 민지 씨는 한국에서 겪었던 수모 때문에 부끄러움에 사과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사과 상자를 보고 한국에서 귀한 과일 가져왔네 라며 순수하게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상자를 보더니 이내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사과? 여기보다 비싼 것도 아닌데. 한국 가서 돈 많이 벌었다더니 겨우 사과 한 상자라니 시댁에서 얼마나 무시하면 저럴까?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은 공항에서 겪었던 서러움을 다시 떠오르게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체면까지 깎이는 것 같아 민지 씨는 괴로움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실망감은 이내 노골적인 개봉 압박으로 변했습니다. 한 용감한 마을 사람이 나서서 그래도 귀한 사과인데 다 같이 맛보게 지금 바로 상자를 열어보자 라며 상자 개봉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민지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민지 씨는 20년 동안 겪었던 모든 서러움이 이 작은 사과 상자 앞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지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상자를 열면 자신이 20년간 시댁에서 받은 멸시가 친정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공개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천천히 손을 뻗어 사과 상자의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시어머니의 잔소리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는 피할 곳이 없다는 생각에 굵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며 상자 안을 구경했습니다. 민지 씨가 사과 몇 개를 꺼내자 상자 밑바닥에 이상한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과를 모두 치우자 그 종이 밑에는 사과 박스의 밑바닥을 가득 채운 두툼한 현금 다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달러와 한국 원화가 섞인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돈다발 위에는 시어머니가 꾹꾹 눌러 쓴 손글씨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지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20년 동안 며느리를 지켜주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민지 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겉모습으로 판단했던 시어머니의 진심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과 상자에 숨겨 며느리가 친정 마을에서 혹시라도 강도를 당하거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이 상자는 멸시의 상징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사랑의 방패였습니다. 민지 씨는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민지 씨는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편지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편지에는 시어머니의 속 깊은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야, 내 친정이 태국 시골이라 혹시라도 누가 너희 돈을 노릴까봐 일부러 사과 상자에 숨겼다. 돈이 겉으로 보이면 내가 위험할까봐 그랬다. 민지 씨는 이 대목에서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서러움이 시어머니의 깊은 배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 20년 동안 내 집에서 묵묵히 고생 많았다. 이 돈은 내가 그동안 받아야 했을 친정 효도비와 내 어머니 용돈이다. 겉은 투박한 사과처럼 보이지만 속은 꽉 찬 열매와 같은 내 며느리라 고맙다. 몸 건강히 잘 쉬고 돌아와야 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듣는 민지 씨와 친정 어머니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다발이 아니라 이 편지 한 장이 민지 씨의 20년 서러움과 시어머니에 대한 오해를 모두 씻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지 씨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 깊은 속정이 느껴져 민지 씨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용돈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돈다발과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모두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과 함께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겉모습만 보고 얼마나 큰 오해와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사과 한 상자로 사람을 재단하고 멸시했던 자신들의 경솔함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민지 씨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너의 시어머니를 잘못 알았어. 그분이 얼마나 지혜롭고 널 아끼는지 이제 알겠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포장보다 속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민지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마을 사람들의 사과를 너그러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친정 마을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겪었던 모든 서러움이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인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지 씨의 시어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거칠애보다는 며느리의 안정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태국 시골 마을에 오랫동안 회자될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민지 씨는 이제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 마을에 남아있던 이웃 아주머니들은 민지 씨의 남편인 도연 씨를 통해 태국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민지 씨를 위해 얼마나 큰 돈을 사과 상자에 숨겼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자신들이 공항에서 민지 씨를 폄하했던 일을 떠올리며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겉만 보고 너무 쉽게 말을 했구나. 회장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셨네. 그들은 시어머니의 깊은 속내와 며느리를 향한 사랑에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가 자신들의 실수를 고백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내 며느리 인성과 내 속마음은 내가 제일 잘 안다네.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며 거칠애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시어머니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을 했던 자신의 경솔함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깨닫고 며느리 민지 씨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국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계기로 민지 씨의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태국 친정 가족들과 꿈만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마음으로만 해왔던 효도를 드디어 실현했습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께 새 옷을 사드리고 낡고 허름했던 집을 깨끗하게 수리해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진심으로 민지 씨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지 씨는 친정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20년의 고생과 외로움이 이 순간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덕분에 친정 식구들에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한국에서의 짐을 내려놓고 고향에서 만끽하는 진정한 행복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민지 씨는 돈의 크기보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친정 어머니 역시 사과 상자의 비밀을 듣고 사돈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지 씨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매일 되새기며 남은 기간 동안 친정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사랑 덕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민지 씨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한 목소리로 잔말 말고 몸 건강히 잘 놀다 오거라. 내가 행복해야 내 아들도 행복한 거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소와 달리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민지 씨의 진심과 행복을 그 누구보다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전화 통화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했던 형식적인 벽을 완전히 허물어 주었습니다. 민지 씨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며 한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 통화 내내 며느리가 혹시라도 불편하지 않았을까, 돈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숨기셨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이 준 돈을 친정 식구들을 위해 쓰는 모습을 상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이제야 비로소 통하게 된 것입니다. 민지 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공항 도착 게이트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무심한 자세로 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가 보이자마자 시어머니는 활짝 웃는 얼굴로 민지 씨에게 달려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팔을 벌려 민지 씨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고생했다, 내 딸. 어서 와라. 민지 씨는 시어머니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품에 안겨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내 딸이라는 단어는 20년 시집살이의 모든 서러움을 씻어주는 따뜻한 마침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도연 씨도 어머니와 아내를 안아주며 세 사람은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습 위로 민지 씨가 앞으로 한국에서 보낼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들이 밝게 비춰지며 드라마가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민지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무뚝뚝함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겉모습이 아닌 속을 봐야 한다는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을 얻은 민지 씨는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용기와 희망의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더욱더 따뜻해지길 바라겠습니다.